여기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한국의 발전에 대한 과제를 내줬는데요. 한 제자가 한국은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후진국이고 별 볼일 없어 공부할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교수님은 단숨에 제자의 편견을 깰 만한 한국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을 하나하나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제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기존에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잘못된 신념을 완전히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한때 한국을 식민지와 후진국의 틀 안에서만 바라보던 이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충격적이면서도 믿기 힘든 실제 감동사연입니다. 과연 교수님은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제자의 생각을 뒤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줄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우리 대학의 한 맑은 아침, 따스한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교실 안으로 스며들던 때였어요. 교실은 소박하지만 생기로 가득 차 있었고, 책상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벽에는 먼 나라의 지도와 오래된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답니다. 오늘은 학생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과제가 있었기에 제 마음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어요. 저는 오랜 시간 한국 역사를 연구해왔고, 한국에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다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믿어요. 풍부한 문화, 찬란한 발명, 그리고 국민의 놀라운 정신이 어우러진 한국은 고난과 희망이 공존하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영국 학생들이 단지 어려움만을 보고 이 나라를 만들어낸 힘과 창의력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업을 시작하며 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과거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면에 숨겨진 멋진 이야기들을 함께 찾아보자고요. 한국을 만들어 온 도전, 승리, 그리고 꿈들을 직접 느껴보길 바라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며 제 말이 그들의 호기심에 불을 지피길 기대했답니다. 바로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 학생은 포터였어요. 포터는 수업 시간마다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주장하고는 했는데 오늘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전쟁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특별할 게 없다고 느껴지는데 굳이 한국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나요? 제 말에 잠시 머뭇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하던 포터는 이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그저 고난과 가난, 그리고 낡은 전통만 남아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현대에는 크게 이룬 게 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일 뿐이잖아요. 그의 말투에는 이미 모든 걸 안다는 듯한 자신감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포터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포터, 네가 그렇게 느낄 만도 해. 우리가 처음 보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고 판단하기 쉽거든.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 그러면서 저는 제 1965년 한국 첫 방문 때의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에 갔을 때 진흙투성이 거리와 부서진 건물들 사이에서도 촛불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작은 식탁을 둘러싼 가족들의 단단한 의지를 봤어. 비록 주변은 모두 부서져 보였지만 그 속에서 희망의 불꽃은 확실히 느껴졌단다. 교실 안의 공기는 점차 무게감과 함께 따뜻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포터를 조용히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포터야, 네가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는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전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단다. 한국은 단순히 어려웠던 과거뿐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꽃핀 혁신과 회복의 이야기가 숨어 있단다. 교수님은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14세기 말부터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을 사용했던 직지 인쇄는 유럽에서 구텐베르크 인쇄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루어졌어. 이는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당시 한국 사람들의 지식과 창의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지. 또한 세종대왕께서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신 일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어. 포터는 교수님의 진솔한 설명을 들으며 점점 자신의 편견이 좁았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포터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의 가난하고 어려웠던 모습만 생각하고 계속 그런 부분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들으니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간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이제 비판이 아닌 진심 어린 경의와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교실에 남아 다른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제자들이 곧 새로운 발견의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에 가슴이 벅찼답니다. 한편 저는 한국의 깊은 역사를 탐구할 때마다 마치 비밀이 가득한 보물상자를 여는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유물, 오래된 책,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과거의 진실이 속삭여졌죠. 저는 학생들이 한국을 단지 고난의 나라로만 보지 않고 놀라운 아이디어와 창의적 해결책이 넘치는 땅으로 느껴지길 바라왔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제가 한국에서의 배운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의 박물관에서 금속 활자를 본 적이 있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 오래된 인쇄용 활자들을 보며 1377년에 한국인들이 금속 활자 인쇄를 사용해 직지를 인쇄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평소 구텐베르크가 최초라고 들었는데 아니었어요. 직지가 78년 앞섰죠. 최초의 금속 활자를 한국에서 만들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활자를 만지며 그 시원한 금속 감촉을 느꼈고 약하기만 한 나라인 줄 알았던 한국의 조상들의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한국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도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저는 한국 박물관에서 두루마리와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한 곳도 가봤어요. 그곳에서 백성을 아끼신 다정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만났어요. 세종대왕은 1443년에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한글은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이고 글자 모양이 우리가 말할 때 입 모양을 담도록 디자인되었어요. 한 글자는 혀의 모양을 닮았고 또 다른 글자는 입 모양을 단순하게 형상화했죠. 그래서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죠. 또한 단순한 조합 방식으로 배우기가 쉬워 한국 국민의 문맹률의 0%에 가깝다는 놀라운 통계도 있어요. 한글은 한국 고유의 창의적인 문자 체계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미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인 문자로 인정받으며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것은 지식의 씨앗을 심은 것과 같았고 그 씨앗이 자라 한국 전체가 배우고 번영하는 기반이 된 거예요. 사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국이에요. 경제나 군사면에서 특히 그러하죠. 한국의 힘은 금속활자나 한글을 만들고 사용하는 한국 국민들의 창의성과 결단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성장해 온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한국의 역사는 단순한 오래된 사실이나 날짜의 나열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과 인내의 이야기인 것이죠. 마치 금속 활자가 주조되던 분주한 작업장, 촛불 아래서 공부하던 학자들의 긴 밤, 그리고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애쓰신 세종대왕의 따뜻한 손길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한국의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국 사람들의 위기 속 도전은 도약의 기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어려움을 교훈 삼아 밝은 미래의 초석을 다져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움과 인내의 힘이라는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이 단순히 가난한 고난의 나라가 아니라 대담한 아이디어와 용감한 마음이 넘치는 곳임을 확신해요. 위대한 발명과 그 뒤에 숨은 수많은 이야기를 배우며 여러분들도 역시 모든 도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던 기억도 얘기해 주었어요.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부드러운 햇살에 소박한 건물과 좁은 골목들이 따스하게 빛났어요. 그 길을 걸으며 마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곳곳에서 고된 노동과 희망의 흔적,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함께 보였어요. 보도 블럭 사이 틈새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을 보며 그곳에서 느낀 회복력, 즉 회복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오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리며 도전을 기회로 바꿨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이었어요. 낡은 건물과 금간 벽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안은 생명력으로 넘쳤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으며 서로 배움을 나누는 아이들, 당시 최신 컴퓨터는 없지만 직접 만든 책과 칠판이 그들의 열정을 대신 보여주었어요. 선생님께서 다정한 눈빛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모든 학생들이 소중하고 똑똑하다는 느낌을 받게 해줬어요. 몇몇 아이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열정적으로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의 눈동자에는 설렘과 결심이 반짝였어요. 여기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 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한 소녀는 읽는 모든 단어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해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주변은 소박했지만 아이들의 꿈은 무한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됐어요. 어르신은 자신의 소박한 집 앞 벤치에 저를 초대하시며 6.25 전쟁 후 마을이 폐허와 부서진 건물들로 가득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우리 모두가 모여 부서진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갔단다. 작은 나무를 심고 집을 다시 짓고 서로 도우며 살았지.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마음은 늘 희망으로 가득했어. 어르신의 그 말씀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어요. 마을을 걸으며 곳곳에 꿈이나 희망이라는 손글씨 간판과 이웃들의 따뜻한 담소를 들으니 회복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재건을 넘어서 삶과 꿈을 다시 세우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서진 건물 힘든 시절 생존을 위해 애쓴 긴 밤들 속에서도 미소와 한마디의 위로에서 강인함과 꿈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자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극복하고 희망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어. 한국처럼 말이야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제자들에게 한국의 대기업에 방문했던 경험도 알려주었어요. 한국의 대기업 건물들은 유리벽과 깔끔한 선들이 옛 건물들과는 달라 보였어요. 한국의 기술과 혁신을 배우기 위해 삼성 반도체라는 기업에 견학을 간 것이었죠. 어려운 시절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선두주자로 거듭난 나라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건물 안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신나는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 반짝였고 한 엔지니어는 한국에서는 모든 도전이 새로운 창조의 기회가 되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분이 스마트폰과 첨단 기기를 설계하는 모습을 보며 그 열정에 감탄했어요. 마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죠.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던 중 저는 작은 도구들과 미세한 부품들로 가득한 작업실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는 기계가 정성스레 작은 칩들을 회로 기판 위에 올려놓으며 컴퓨터와 휴대폰이 빠르게 작동하게 해주는 중요한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직원들에게 정밀한 기계들을 보며 어떻게 이런 기술을 배우신 거예요? 라고 묻자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왔어요 라고 답했어요. 작업실을 나와 로봇 연구센터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 작은 로봇이 제 시선을 끌었는데 바퀴로 움직이며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라는 따스한 인사를 건넸어요. 그 친근한 모습에 저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가까이 있던 한 과학자는 이 로봇들은 병원이나 학교에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모두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로봇이 그렇게 친절하게 행동하도록 만드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일상의 작은 예시를 통해 가르치고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했어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대답은 혁신이 단순히 기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날 늦게 큰 강당에서 열린 발표회에 참석했어요. 강당은 새로운 발명품들의 사진과 그래프가 담긴 스크린으로 가득했고 한 젊은 발표자가 무대에 올라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걸어온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오랜 고난의 시절을 지나 한국 사람들이 교육과 연구에 투자한 과정을 설명하며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느껴졌고 제 가슴도 따뜻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지역의 학교 선생님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은 제자들이 직접 만든 기상 관측소나 스마트 시티 모형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학생들은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라도 위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열정과 자신감은 혁신의 진짜 의미는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답니다. 한국 학교를 나서며 저는 캠퍼스 내부를 거닐었어요. 벽에 그려진 다채로운 그림들과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혁신은 마치 작은 씨앗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씨앗은 작지만 정성과 노력을 들이면 튼튼한 나무로 자라듯 제자들이 키워가는 아이디어도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힘을 갖게 될 거예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여러 변화를 겪어온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년 전 공장에서 일하신 한 연세 많은 분께서는 어렸을 때는 이런 멋진 기계를 상상도 못했지만 우리는 늘 열심히 일하며 똑똑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거라 믿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간결하면서도 깊은 말씀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답니다. 저녁이 되어 조용한 카페에 앉아 오늘 본 모든 것들을 곱씹으며 창밖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발전과 변화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었죠. 혁신은 단순히 첨단 기계나 발명품이 아니라 꿈을 꾸고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 그리고 그 길에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루트의 혁신은 어둠 속의 밝은 빛과 같아요.
아무리 힘든 시절에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비춰줍니다. 라고 적으며 엔지니어와 과학자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기록했지요. 그들의 팀워크와 끈기는 위대한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생생한 증거였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한국에서의 혁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임을 확신했어요. 모든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혁신의 본질이라는 교훈을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한국 거리의 현대적인 불빛과 분주한 도시의 소음이 멈추지 않는 발전을 상기시켜 주었고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나며 발견의 기운이 넘치는 모습을 보며 꿈을 꾸는 용기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강인함을 함께 축하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날 혁신은 단순한 발명품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마음, 장애물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드는 능력임을 깊이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교육이 끝날 무렵 교실은 따뜻하고 희망찬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제자들이 한국의 역사, 회복력, 그리고 혁신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나누는 날이었거든요. 오늘의 수업과 발표는 단순한 공부 내용을 넘어서 제가 사랑하는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자들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어요. 교실 앞쪽에 자리를 잡고 주위를 둘러보니 벽에는 한국과 관련된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으며 몇몇 제자들은 전통 한국 미술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학습을 통해 그들의 세계관이 넓어졌다는 생각에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자 수업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포터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목소리에는 힘이 느껴졌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의 놀라운 여정을 공유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는 한국을 가난과 고통의 나라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희망과 창의성 위대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교실 전체에 에너지가 퍼졌고 모두가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포터는 한국의 역사를 마치 아름다운 테피스트리처럼 엮어나갔어요. 금속 활자 인쇄의 발명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럽의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이전에 한국에서 직지를 인쇄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작은 금속 조각들이 모여 글자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상상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어 포터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관한 이야기도 전했어요. 한글은 읽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예요.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식의 힘을 주고자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이 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랍니다. 그의 말은 마치 촛불 아래서 공부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작은 마을의 아이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또 포터는 자신이 학습하며 감명 깊게 본 한 작은 마을의 이야기도 전했어요. 그 마을은 보도 틈새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 같아요. 혹독한 날씨와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결국 꽃을 피웠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심장, 회복력이 아닐까요? 그 말에 교실 전체가 생생한 그림처럼 그려졌고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너진 상황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나요? 혁신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들에 저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자라난다는 점과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토론이 이어지면서 저는 제자들이 한국을 단순히 슬픈 과거의 나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정신을 깨닫게 된 것을 보며 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자들의 얼굴에는 결단과 호기심 그리고 존경이 넘쳤고 마치 교실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많은 제자들이 다가와 오늘 발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과 모든 도전이 기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때 부정적이었던 포터조차 이제 모든 고난이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됨을 알게 되었어요 라며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세상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을 배우는 여정은 제자들에게 역사와 기술뿐만 아니라 회복력과 희망의 아름다움을 전해주었고 그 교훈들이 앞으로 도전에 맞서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라 믿었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바로 세상을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가능성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혁신의 과정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들의 열정과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의 기록이었어요. 우리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배움을 얻고 그 배움을 토대로 미래를 밝게 비춰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고난과 역경을 단순히 부정적인 요소로만 여기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더 큰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어요.